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장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산컬처센터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일부 진행을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 재산컬처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준공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서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재산컬처센터가 왜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역 문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재산평생학습재단이 보훈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혁신적인 시대를 열어갈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재산컬처센터. 꿈꿔왔던 보훈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재산평생학습재단이 국내 대표 건축업계들과 손잡았습니다. 시공을 맡은 제휴는 우수한 건축가들의 200여 개 이상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시공해왔습니다. 설계는 프랑스 공인 건축사, 경희대학교 이은석 교수의 코마 건축사 사무소에서 탄탄한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보은의 낡고 어두운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형 복합문화 공간.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건물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심혈을 기울이며 설계의 밑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설립자인 김상문 회장의 뜻을 담아 독서와 도서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건축물에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비블리오테크, 그러니까 책꽂이 모양을 갖고 있는 메인 볼륨이고요. 땅 모양에 잘 어울리게 저희들이 곡면의 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는 아주 강력한 축성을 갖고 있는 게이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 속에 잘 녹아서 새겨지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들어온 공공의 건물로서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지만 그것이 보은의 도시의 스케일과 잘 조화롭게 거기서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좀 큰 건물이긴 하지만 보은의 그 도시적인 맥락하고 완전히 괴리됐다기보다는 거기서 공공의 건물로서의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컬처센터는 보은읍 삼산리 일원의 터를 잡고 역사적인 첫 삽을 뜨며 기공식을 맞았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의 사재가 투자된 재산컬처센터는 김상문 회장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시절에 희망을 북돋게 하고 꽃 피우게 만든 것은 오로지 독서의 힘입니다. 이 공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에서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극을 받고 방법을 찾고 용기를 내고 또 나아가서는 책이 지향하는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많이 끼친다면은 이 사회나 이 국가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좌우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권만리입니다. 만권은 숫자로 말한다면 만이지만은 한자가 주는 어휘로 봐서는 많은 책이죠. 많은 책을 만권이라고 합니다. 많은 책을. 만리는 먼 길이니까 오랜 여행, 먼 길 여행 이걸 갖다 만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6가지 법칙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운이 생동해야 한다. 그런 기운은 절대로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고 그 천재죠. 그리고 자연천수. 하늘이 자연적으로 물려주는 거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걸으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은 이런 기운 생동의 경지에 올랐을 수 있다는 거죠. 김상문 회장의 지독한 책사랑은 군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부대에 있는 부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책을 품에 품고 가서 후라시 불에 이제 비춰서 책도 보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걸리면은 이제 기합을 받거나 뭐 혼이 나면서도 또 책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대에서 아, 저 친구는 책을 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대장의 배려로 거의 2년 반 동안을 낮에 보초를 서면서 계속 책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의식과 행동이 변한 사람으로 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책 읽기를 늘 권하죠. 그 재단의 슬로건도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이렇게 정한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책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김상문 회장. 그의 이런 독서 습관은 기업의 경영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업무만큼이나 독서를 중요시하며 직원들의 지력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이는 인간그룹의 오랜 전통입니다. 모든 직원이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여기며 근무하는 환경. 성장하는 개인의 삶이 모이면 조직은 그 힘으로 자연스레 발전한다는 경영 철학을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이런 기업의 노력은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좀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몇 장 보고 말고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책 하나를 보더라도 아, 이 책이 진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이걸 좀 요지 같은 걸 더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한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인문학을 통해서 직원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그 자기개발과 끊임없는 그 직원들의 성장을 발전시켜주는 데 있어 앞장서시는 분이죠. 김상문 회장은 책 속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석상 개발을 비롯해 여러 사업장을 거느린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인간그룹은 내실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장해왔으며 2022년도에는 외형적으로도 직원 200여 명, 연매출 1,5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간그룹은 현재는 그 일반화된 지하채석을 국내 최초로 지하채석 허가를 받아서 산림 보존에 기여했었고 국내 최초이며 단일 공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옥내화함으로써 우리의 사업 모델이 관련 법령에서 입법화되어 해당 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성장을 이끈 것은 김상문 회장의 뜨거운 패기 덕분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주택 건설 그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건설 자재 파동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은 지난해 9월에 이루어졌고 주택 보급률은 5% 높아진 74%가 됐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도 골재 사업이다 싶어가지고 사업장을 할 만한 데를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는 검단에 있는 이제 산을 하나 발견해갖고 그 산의 임자를 이제 찾아가서 사정을 했죠. 벌어서 반드시 갚을 테니 외상으로 이 땅을 좀 저한테 사용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나고 또 가고 쫓겨나고 그 일을 일주일에 2번씩 1년 2개월을 찾아가니까 그 주인이 탄복을 해서 외상으로 그 땅을 저한테 사용하도록 줬죠. 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찾아간 그 횟수가 114번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의 문화의 하나가 114 스피리트.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정도 하면은 세상에 뭐 안 될 길이 별로 없죠. 사업의 기회를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묘소를 찾으며 김상문 회장은 평생 보훈을 해오고 있습니다. 114 도전 정신과 함께 대표되는 또 하나의 기업 문화는 바로 걷기입니다. 완주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함께 나눕니다. 회장님 연세가 있으신데 저렇게 걷는 걸 보면 오히려 젊은 저희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가시거든요. 지난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걸을 때였는데 그때 젊고 이렇게 튼튼한 직원들도 그 등우제인가 아무튼 고개가 있었어요. 엄청 높았던 그 고개를 넘어갈 때 아무도 다들 한 번씩 쉬고 넘어가는 길을 회장님은 그냥 단번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책과 길 위에서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걷는 거는 건강과 정신적인 성찰과 아이디어와 본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주고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학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많이 걷고 그러면서 꿈꾸는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고향을 위해 오래 품어온 꿈을 희망으로 짓습니다. 밑그림부터 설계 시공까지 누구보다 센터 건립을 깊은 애정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얘를 다른 마감을 한다는 거죠. 저를 좀 이쁘게 마무리할 수 없나? 가능은 합니다. 높이요? 2m 50? 2m 50. 일반적인 또 그동안 제가 이룩한 그 삶의 결과물들을 어머니 품 같은 고향에 어떤 형태로 남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렇게 많은 생각 끝에 몇백 년을 가도 견고한 그리고 그 안에 잠겨있는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그 공간으로 고향 분들에게 좀 내가 드려야 되겠다, 헌정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랜 생각 끝에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재산컬처센터는 김상문 회장이 보훈에 만드는 새로운 길입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배움에 임하고 독서가 숨쉬기처럼 생활이 되는 삶.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로 삶의 활력을 기대하는 지역민들. 우리가 여지까지 느끼지 못했던 문화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사실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 도서관, 카페, 전시장 등이 생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골에서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게 생긴다는 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책을 읽길 숨쉬기처럼 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훈의 아이들이 재산컬처센터를 통해서 국가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문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부를 통큰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보훈의 후배들은 크나큰 이득을 갖고 앞으로 좋은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염원하던 재산컬처센터가 마침내 그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산컬처센터는 지역민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보훈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세상. 어떤 누구도 배움과 문화의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성장 기반이 됩니다. 개관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다양한 작품도 이제 재산컬처센터를 통해 만납니다. 저희 재산컬처센터 준공을 기념하면서 재산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연, 전시,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문화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작품은 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두 겹의 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 금으로 된 구형의 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양은 초기 불교 경전인 폐역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조합해서 구성했고요. 내부의 붉은색 구조물은 신성한 생명의 탄생을 수호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핵을 담당하는 금으로 된 구체는 생명을 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개관에 맞춰서 작년 한 해 동안 보훈이 낳은 위대한 인물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 보훈군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산컬처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저 나머지 네 자리도 훌륭한 인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보훈 군민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건물이 보훈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은 재산 김상문 회장이지만 이 건물의 진정한 주인은 보훈 군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하시고 이 건물을 잘 활용할 때에 이 재산컬처센터가 진정으로 보훈인들을 위한, 보훈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보훈인의 자부심이 되는 재산컬처센터가 될 것입니다. 보훈 국민 여러분, 이 재산컬처센터를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산컬처센터의 미래는 곧 보훈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를 만들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재산컬처센터. 미래를 향한 그 힘찬 발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선한 영향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김상문 회장님의 뜻이 실현이 되면서 고향 땅의 보훈의 재산컬처센터가 탄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컬처센터가 보훈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식정보의 숲으로, 또 회장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이 흐르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이 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재산컬처센터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하 영상을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총장 시절에 김상문 회장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이 김상문 회장님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경영 철학으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20권 이상 되는 책을 저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뵙고 제가 김상문 회장님은 기업인인 동시에 그리고 참 학구적인 그런 우리 CEO시구나 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더랬습니다. 이제 김상문 회장님이 평생 동안 그런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고향에 이 재산컬처센터를 출범하시면서 이제는 문화의 길이 있다는 인생 철학을 펼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재산컬처센터를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김 회장님의 삶 가운데서 입지전적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분이 기업가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고 또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야말로 고1을 넘어서까지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고 특히 재산컬처센터는 그와 같은 그 기업 경영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기여,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몸소 실행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향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김 회장님의 그런 그 열정과 또 의지와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잘 본받아서 이곳을 잘 활용해서 이 보훈 지방의 문화적 안목이 높아지고
또 애향심이 생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문 회장을 생각하면 보은에서 난 큰 거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은 발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변한 시설이나 또 변변한 뭐 볼거리도 없고 들을 거리도 없고 이렇게 한 지역에 재산 컬처 센터라는 아주 큰 건물도 들어오고, 그 건물에는 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전시회, 공연회, 강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이런 것을 또 김상문 아이캔 회장이 무료로 국민들한테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탄생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컬처센터는 손쉽게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작은 공간, 예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보은 주민들이 함께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것을 건립하신 김 회장님은 책 읽기를 숨쉬기 하듯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독서를 많이 사랑하는 애착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아마 본인의 그 인생도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이용하면서 혹시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축하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흐르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왠지 여러분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 보은 국민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공간으로 탄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이 내빈 소개는 우리 재산컬처센터의 남광우 상임 이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산컬처센터를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소임은 참석하신 내외 귀빈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소개하려고 명단을 제가 회장님께 받아보니까 1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교육감님, 그리고 지자체장님, 또 서울에서 오신 대학 총장님과 부총장님, 그리고 경남일보 회장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보은 지역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광그룹에 같이 함께 일한 동료 직원과 후원자 가족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신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서로를 환영하는 것으로서 내빈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계신 분이 다 내빈이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광우 이사님께서요 엄청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명단을 받아가지고 내빈 소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서 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인사 올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내외 귀빈 여러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컬처센터 조현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80년) 전 광복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오늘 광복절에 은혜의 땅 보훈의 재산 컬처 센터를 세우고 준공하는 축하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준공된 재산 컬처 센터는 은혜의 땅 보훈에서 태어나 인광그룹을 일으켜 세운 재산 김상문 회장님께서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고향 땅에 세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보훈인의 쉼터이자 배움터이며 친교와 소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자랑스러운 보훈인 상을 세워 보훈인의 기상을 높이고 격조 높은 전시와 공연으로 보훈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껏 드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상문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인광그룹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인광그룹 100년 사옥, 그 사방이 온통 책과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거는 공장이 아니라 제가 도서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원들에게 효도 경료금이라는 큰 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 어머니 산소 앞에 모친제를 짓고 효를 다하고 계신 김상문 회장님의 효심을 직원들이 본받고 있음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김상문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송석환 조선일보 국장님과 아까 영상에서 나온 권인상 회장님의 아들들에게, 자제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 송석환 조선일보 국장님은 김상문 회장님께서 직장에 계실 때 상사로 모신 분이십니다.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 라는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신 분이셨고, 김상문 회장께서 신문사를 떠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 자네는 뭘 해도 될 거야 라며 용기를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고 권혜상 회장님은 영상에서 보신 대로 돈 한 푼 없이 1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114번을 찾아간 김상문 회장에게 외상으로 사업 부지를 내주신 분이십니다. 권 회장님은 내가 죽으면 집안에 중요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김 회장에게 상의하고 따르라 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두 분을 부모님처럼 잘 모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창업 30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그분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금으로 아버지의 초상을 새긴 감사패를 주는 모습에서 김상문 회장님의 인품과 인광그룹의 성공 비결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품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려울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평생 갚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가난을 딛고 부를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김상문 회장님께서는 아주 복이 드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김상문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산은 김상문 회장의 호입니다. 비개인 산이란 뜻입니다. 비겐디 산마루에 찬란하게 햇살 비추듯 오늘 준공된 제산컬처센터가 보온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식과 정보의 숲이자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은혜의 전당으로서 사랑받는 보온의 명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산컬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박덕흠 국회의원님, 윤건영 충북교육감님, 최재영 보건군수님, 윤대성 의장님, 박경숙 도의원님, 그리고 전국에서 와주신 내외기분 여러분과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사랑하는 보건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상문 회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경아 서울대 음대 교수님께서 이끄는 서울대학교 국립간현악단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은혜의 땅 보은이 더욱 발전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땅에 제2, 제3의 제산컬처센터가 세워지는 그날을 함께 기대합니다. 제산 김상문 회장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의 진심 어린 눈시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훈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기빈 여러분, 박덕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광복절입니다. 오전에 광복절 행사하고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보훈이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 제산 컬처센터 개관식을 보니 저는 마음으로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먼저 사제를 털어서 아낌없이 내 고향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하고의 관계는 제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할 때에 참 형님 하면서 제가 잘 같이 만나고 뭐 넥타이도 선물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향 보훈의 후배들한테는 잘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 밥도 잘 사주시고 제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김상문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보훈에 보면은 많은 인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우리 김상문 회장님이 아마 이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는 전 어준선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분도 제약회사를 하고 계셔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건영 우리 교육감님, 또 아마 우리 교육감님 하시면 다 하실 거지만 회인이 고향이시잖아요. 이렇게 큰 거목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향 분들이. 또 우리 홍상표 전 홍보수석님 청와대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우리 YTN 사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훈군이 제가 이렇게 4개군을 돌다 보면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김상문 회장님이
그런 책을 읽기를 숨쉬기가 잘하는 그런 것이 통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김영한 도지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최재형 군수님 또 열심히 우리 보훈군을 위해서 또 하고 계시고 우리 연대성 의장님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장님도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자기 갖고 있는 부를 고향에 또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준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김상문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조연한 이사장님 뭐 감동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울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산림청장 하실 때 2004년도인가 아마 그때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식사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20년 만에 아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뵀습니다. 어떻게든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이사장님직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보훈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개관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전이 이렇게 열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국민 모두의 문화, 예술 사랑을 키우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어서 보훈의 이상을 더 높이 높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함께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김상문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또 축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행사장에 다녀봤지만 내빈 소개를 세계에서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축사를 박덕흠 의원께서 먼저 하신 것이 정말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신랑 신부 7,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례 선생님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으로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김상문 회장님께서 밥값을 못했다고 저한테 아마 혼내실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도지사로서 살아온 3년 동안 제일 뜻깊은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청주가 1700년 된 도시입니다. 마한부터 삼국 사기의 이름이 나오니까 1700년 된 도시 청주에 왜 광장이 없는가? 이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8.15가 돼서 일제가 패망을 했을 때 충북도민들이 어디엔가 모여서 자축을 했을 터인데 어디서 모였을까? 4.19가 일어났을 때 도민들이 어디서 모였을 텐데 어디서 모였을까? 광장에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북도청에 오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문화광장 8.15 815평이고 또 서울시 시청 앞에 있는 광장보다 더 큰 광장을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오늘
개관을 했는데 그 시간과 재산문화컬처센터가 같이 개관을 하게 돼서 아직 그 컬처센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은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청주에는 광장이 생기게 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을 저도 젊은 시절 많이 읽고 많이 썼는데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가고 난 다음에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극을 받았습니다. 또 걷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오늘 와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김상문 회장님께 간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책만 쓰지 마시고 시를 쓰면 좋겠다. 시를 능히 쓰고도 남을 뿐이다. 아마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이 볼 것이 없다.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이 법주사가 있고 문장대가 있는데 소멸군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명산과 이런 명사찰과 그리고 대청호라는 그 엄청난 그런 지역이고 충청북도의 중심에 서 있는 보은이 소멸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은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경부도 간선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어지면 충청북도의 중심은 보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재형 군수님과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고 나면 곧바로 우리는 철도를 부설해서 김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대한민국 간선을 보은 중심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문 회장님이 이 지역에 재산 컬처센터를 만든 것은 우리 보은 국민들이 용기를 내라고 이 소멸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북도의 중심에 보은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민을 대신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이상으로 축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을 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축하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은이 낳은 아들, 보은이 낳은 교육감, 충북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은의 중심에 새로운 배움과 문화의 터전, 재산컬처센터의 개관을 충북에 온 교육과정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교육감이기 전에 보은 사람으로서 고향에 이렇게 책과 사람 그리고 세대를 잇는 공간이 헤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벅찬 일입니다. 이 모든 시작과 완성을 이끌어 주신 인간그룹의 존경하는 김상문 회장님과 사모님이신 김경아 서울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함께 걸어주신 조연한 재산평생학습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참석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 박덕흠 의원님, 최재형 군수님, 윤대성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함께하신 보은의 원로님, 어르신, 형님, 누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보은은 예로부터 배움과 품격을 지켜온 고장입니다.
무노자간 법조사를 중수해서 기틀을 세운 승병장 벼감대사, 종국에서 태어나서 대제까지 지내신 올곧은 학문과 기계를 남긴 충암 김정 선생의 정신은 세대를 거쳐 서로를 가르치고 북돋워오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전통 위에 오늘 김상문 회장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더하셨습니다. 보은에서 태어나 스스로 길을 열고 기업을 일구신 회장님은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으로 후대의 길을 넓히시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고향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군복무 시절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제대 후 200여 명의 후배들을 마을에서 가르치며 교사로서의 활동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인생에 불씨를 지피는 일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그 깨달음을 느끼시고 사업가로 나선 뒤에도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처음 골재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1년 2개월 동안 114번 찾아가 마침내 골재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석산 114 도전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심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바탕 위에 언제나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걷는다는 철학을 평생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에 학업을 시작하셔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계신데 중국을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든 등소평의 리더십을 주제로 내년이면 박사학위를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책 읽기를 숨 쉬듯 해야 한다는 회장님의 신념은,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은 우리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언제나 책봄이라는 독서교육과 같은 마음입니다. 책을 통해 생각을 넓히고 그 생각이 행동과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장님과 우리 충북교육청이 함께 바라보는 교육의 길입니다. 재단 걸쳐는 그 삶과 철학이 남긴 결실입니다. 200억 원이라는 큰 뜻을 보태, 큰 자산을 보태 고향의 품격과 미래를 함께 담아내신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 책 읽기를 숨쉬듯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 시작은 고향에서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그 바람의 출발점이자 보은 사람들이 고향의 뿌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복합문화 평생학습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보은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당진 상주 고속도로를 구상으로 보은의 길을 넓혀주신 해담 어준선 전 국회의원님의 결단처럼 이제 우리 군민은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거쳐 김천까지 철도를 놓는 꿈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리면 재단컬처센터는 보은에서 자란 배움과 문화를 세상으로 이어내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과 만나면서도 보은만의 품격과 활력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향의 기억과 미래를 잇는 다리이자 우리 후세대에게 남길 변함없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개관이 그 뜻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도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배움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보훈군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미 회장님은 이러한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 매년 3천만 원씩 독서를 위한 기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재산학습센터에서 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매년 그 큰 기금을 우리 후세대들의 책을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상문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산컬처센터가 보훈의 내일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시 청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실 분들이 더 남아 계신데요. 세계 최초로 짧고 굵은 인사말로 큰 박수를 받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청을 한번 올려보면서 군수님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최재영 보훈 군수님의 축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수 최재영입니다. 먼저 재산 컬처 센터 보훈의 랜드마크, 보훈의 자존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보훈의 문화와 휴식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초대장에 아까 건물에도 새겨졌듯이 김상문 회장께서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대와 세대를 잇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류하면서 우리 또 모든 공동체 국민들의 열린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보훈군도 재산컬처센터와 함께 건물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다음 우리 윤대성 의장님 어떡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보훈군 의장님이십니다. 윤대성 의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45년 일제로부터 오늘 해방된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데, 우리 보훈군에 더 특별한 2025년 8월 15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개관식 때 건물 보셨죠? 너무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보다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김상문 회장님의 그 노력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하여튼 우리 보훈군 의회에서 그 건물이 우리 보훈군에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오늘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장님의 너무나 짧고 굵은 그리고 아주 강한 축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재산컬처센터 김상문 회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회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사를 주최하면은 과분한 칭찬과 또 도에 넘치는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 사실은 우리 보은의 고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물을 져서 고향에 계시는 분들한테 헌정했으니까 고향 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컬처센터는 제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임직원들도 동참을 해줬고 또 저의 뜻에 공감하는 분들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뜻이 모여서 오늘의 센터가 된 겁니다. 오늘은 특히 날도 덥고 또 서울서 오시는 분들은 또 서울이 아니라 진주, 김천 오시는 분들은 그 더위에 또 막히는 그 고속도로 트래픽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청담동에 지을 건물을 왜 보은에 짓느냐? 제가 답하죠. 고향이니까 짓는다. 그러면 짓는 장소를 왜 2평이나 이렇게 좀 넓은 데 좀 지으면 안 되느냐? 왜 하필이면은 쇠락해져 가는 동네에 집을 짓느냐? 쇠락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는다.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동네가 한결 환해지고 달라지고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제가 사재를 내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경제적인 타산도 아니고 또 저의 공명심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고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건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돈 벌었다는 소리 듣는 건 쉬울지 몰라도 돈 버는 거를 어머님 같은 품속에 고향에 제가 벌은 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후대에 세월이 지나면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요, 코마 또 많은 재단 관계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더위에도 올여름 더위가 참 심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탕 같은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추위 속에도 일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땀과 노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마실 때 기억해라.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은공을.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할 때 더위에서 추위에서 또 귀한 돈을 기꺼이 희사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은공도 생각하는 공간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학습입니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배운 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은 건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학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서 그 공간에서 우리 고향 보은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의지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서는 선한 공동체로 저희 고향 보은이 서로가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보은에도 멋진 공원이 생기고 병원도 좀 들어오고 교육특구가 돼서 외지에서도 애들이 공부하러 오고 공원병수도 잘 들어와서 우리 국회의원께서 큰 공단도 하나 유치해 주시고 이렇게 희망의 나래가 펴지는 날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신 우리 김상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가 될 재산컬처센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1부 행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정리한 후에 바로 저희 축하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멋진 공연입니다. 서울대 국악관현악단의 축하 음악회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자리 뜨지 마시고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1부 진행에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